자, 이번에는 다국어 인사라는 요런 문제가 등장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값을 이런 함수가 먼저 정의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인사말이 잘 나오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게 인사말과 또 이제 요 뒤에는 이제 실행 순서, 실행 몇 번 실행할 거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df에서 hello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를 넘겨주고 있죠. 그러면 저는 뭐 변수를 num이라고 쓸게요. 네, 만약에 자, num이 뭐다? 뭐 3이다. 뭐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1을 쓸까요? 1. 그다음 이때는 뭐 실행? 안녕하세요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 주면 돼요? 뭐 num 또 쓰면 되지만, 그러니까 조건문을 if 또 쓰면 되지만 그냥 이때는 else if 쓰는 게 낫겠죠? num이 뭐일 때? 2일 때. 이때는 뭐? high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는 elif 써도 되지만 그냥 else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조건이 3가지밖에 없으니까. 봉주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3일 뭐 봉주르 3일 때는 3 봉주르, 1일 때는 안녕하세요, 2일 때는 하이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버전 2는 조금 다르죠. 자, 버전 2는 어떻게? 얘는 그 실행에 맞게 뭐 출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3번, 그 다음에 얘는 5번, 얘는 하이가 뭐 이렇게 1번 한 번 출력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인자값 몇 개? 2개잖아요. 그죠?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개 변수 몇 개? 당연히 2개 써줘야죠. 그래서 num이랑 cnt라 쓰겠습니다. cnt. 자, cnt는 count다 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문 쓰면 되겠죠. while i는 어디까지? 뭐 여기다가 뭐 3 쓰면 되는데 3 쓰고 5 쓰고 하면 되지만 저는 cnt. 그러면 cnt라 해주면 여러분이 넘긴 값, 즉 뒤에 값이 여기에 꼽히겠죠. 3이면 3번, 5번, 5면 5번. 그죠? 그럼 프린트해서 이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i 플러스는 1. 자, 그러면 이거 몇 번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써주면 되겠죠? 인사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hi. 그 다음에 얘는 봉주로. 됐어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깔끔하게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또는 매개 변수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코드가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들 코드를 짜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요거 지금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 문제에서 약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가 뭐라고요? 자,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로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을 이렇게 인자값으로 넘겼을 때 이 1000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를 못 구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알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반복문을 이용해서 연속된 수열 출력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000 넘겼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1000이죠, 1000. 그죠? 그럼 실행해보면 1부터 그냥 1000까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1000의 약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이 녀석을 조건문을 이용해서 뭐 1000이라는 녀석을 뭐 1로도 나눠보고 그게 이제 나눠 떨어지는지, 그죠? 그 나눠 떨어지면 이 녀석이 1000의 약수인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1부터 1000까지 어느 세월을 쓰고 있어요? 어차피 1부터 1000까지 증가되는 녀석은 있잖아요. 누구? i.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 만약에 뭐를 원래는 우리가 뭐 i 값을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num을 뭐 했을 때 i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00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이 들어왔을 때 얘는 지금 1부터 1000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i 값을.
그러면 1000을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그 녀석은 뭐다? 바로 1000의 약수인 거죠. 그죠? 자, 프린터에서 여러분들이 num 이렇게 쓰게 되면 num 쓰면 안 되죠. i 값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0의 약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번외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혹가다 1000의 약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1000의 약수가 몇 개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의 약수가 몇 개인지. 그러면 우리는 눈에 봤을 때 지금 1000의 약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넘겨줄 수 있지만 이거를 코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cnt라는 함수를 아니 변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 안쪽에다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cnt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함수가 지금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돌아가다 보면 이 녀석은 언제 실행된다고요? 나누어 떨어졌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일 때만 실행된다는 거. 참일 때만. 그러면 참일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참인 것만 담아준 거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는. 즉, 그래서 1 1000을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 1로 나눠 떨어지고 2로 나눠 떨어지고 4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cnt 플러스는 cnt는 cnt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돼요. 왜 이렇게 써줄까요? 이렇게 써줘야지 이 반복문이 어쨌든 이 조건문에 걸리는 것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문에 걸리는 것만 실행됐을 때 이 count라는 변수가 계속 값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예전에 합구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리는 살짝 비슷한 거죠. 그러면 count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0에서 1, 2, 3, 4 뭐 할 때마다 이 조건문이 실행할 때마다 이 count라는 변수가 1씩 증가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최종 이제 cnt를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다가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바깥쪽에다 쓸게요. 프린트해서 f 그 다음에 cnt.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반복문이 결국에는 1000이 돼서 빠져나오면서 최종적인 cnt를 출력해주겠죠. 이거는 지금 반복문 안쪽에 있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문 안쪽이 아니라 함수 안쪽에.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카운트가 뭐가 나올까요? 그쵸.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자, 잠시만요. 카운트 f 스트링. 응? 자, 갑자기 이상한 오류가 뜨네요.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나왔어요? cnt가 16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정말 16개일까요? 그럼 16개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갖다 달라는 그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카운트의 개수, 즉 약수의 개수도 여러분들이 구해서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00의 약수를 구했으면 나중에 누가 500의 약수 구해달라고. 그러면 여기만 500 넘겨주면 500의 약수, 그 다음에 500의 약수의 개수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응용하냐, 그 다음에 반복문을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결국에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많이 풀어봐야 될 그 감각이라는 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지금은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초를 제일 빡세게 해야 된다.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처음 풀어본 것도 있겠지만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